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실적 이면에 가려진 기묘하고도 위험한 칼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1일 밤이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반도체 초과이익 국민배당금이라는 짧은 글 한 줄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업이 피땀 흘려 거둔 이익을 국가가 개입해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이 매혹적인 제안은 국민적 기여와 사회적 환원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두르고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법치주의의 실종과 시장 경제의 붕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제 경제의 검은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하고도 단호합니다. 국가가 닦아놓은 인프라, 국민이 제공한 노동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그 열매 또한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대 조세 체계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쾌변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이미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천문학적인 법인세와 지방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가 곳간에 채워 넣을 세금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 시스템이라는 유상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로 다시 지갑을 열라고 강요하는 것은 식당에서 채값을 내고 밥을 먹은 손님에게 시설이 좋아 배가 불렀으니 남은 돈도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공정이 아니라 이중과세이며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입니다. 특히 2023년 반도체 산업이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국가나 국민 중 그 누구도 기업의 손실을 분담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밤을 지새우며 자산을 매각했고 주주들은 주가 폭락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손실은 기업과 주주가 오롯이 책임지게 하면서 성공했을 때만 국가의 기여를 운운하며 수익을 뺏어가겠다는 발상은 수익과 위험이 비례해야 한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온 자유시장 경제의 모습입니까? 기업의 이익 처분권을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일괄배분하겠다는 논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과 결과물을 통제하고 배급하는 공산주의식 기획경제의 향취를 강하게 풍깁니다. 성공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 모두에게 나눠주는 식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결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이익을 내도 국가가 가져간다면 어떤 기업이 목숨을 걸고 혁신에 도전하겠습니까? 기업의 주머니를 뒤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손으로 낸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부터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드러난 행정의 민낯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복구 사업 카르텔 사례는 그 단면일 뿐입니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라고 준 국민의 혈세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부실업체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한 해 동안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만 수백억 원,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조 단위를 넘어섭니다. 결국 국가 재정이 부족한 진짜 이유는 기업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예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과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선심성 촉재와 실효성 없는 일자리 사업에 내 돈 아니니 막 써도 된다는 식으로 쏟아붓는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채 세계시장 최전선에서 성과를 낸 민간 영역을 죄인 취급하며 쥐어짜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손익계산서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파멸적인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당장 인당 몇십만 원의 배당금이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익환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는 폭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정부가 언제든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최악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연기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합니다. 더욱이 10년 뒤의 먹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조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금을 빼앗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기여라는 추상적 명분을 내세요 기업의 고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적 행정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일입니다.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주머니를 탐하는 탈취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집에 새는 바가지를 고치는 책임감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국가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빙자한 관치 경제의 부활입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산림청 카르텔 같은 곳에 낭비되지 않는 투명한 시스템, 그리고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며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정책이라는 가면을 쓴 책임 전가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 토양을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그것을 빼앗고 통제하는 것입니까? 자유 없는 번영은 신기루에 불과하며 원칙 없는 분배는 파멸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